안녕하세요. 경제를 증시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주식 유튜버 미줄입니다. 실물 경제와 증시는 이격이 있어서 경제 뉴스로만은 증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에도 빵이 나왔는데요. 5월 내내 빵빵 하면서 한 방이 나올 거다, 또 한 방이 있을 것 같다, 또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상승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중간에 CPI 이슈, 부채 한도 이슈, 디폴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저런 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많이 쓰셨겠죠. 저는 이미 증시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방에 해놓은 제가 바라본 증시의 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음에도 이슈들을 증시로 가져와서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5월에는 횡보가 길었는데요. 5월 10일에 증시 코멘트입니다. S&P 500 선물은 4175, 4180 부분 보시고요. 만약 거기를 내일 양봉으로 빡 뚫어준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정황상 공매도 세력들의 눈치 보기를 미당국에서 만들었고 공매도 못 치게 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안정을 찾는 듯 합니다. 제가 JP몰간 보면 증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7, 140 JP몰간 집이다. 안에 있으면 증시는 괜찮은 것이다. 지난 금요일은 140 위로 올라왔네요. 증시 큰 상승이 나오니 자기도 집 밖으로 나와야겠죠. 지금 유가는 상승 못하게 막고 있고 은행주 리스크는 사라졌고 경기 침체 없어, 금 안 오르지? 걱정하지마,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어. 증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걱정 없는 증시를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증시 상승, 밀고 올라가기, 이런 경우 매수기에 어도비,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등 SOXL 추가 매수, TQQQ 추가 매수. 5월 16일 코멘트입니다. 기술주, 나스닥이 증시를 이끌 거라 S&P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차트가 조금만 이 자리에서 횡보한다면 크게 튈 수 있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4175, 4180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급등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죠. 4175, 4180 빵 해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죽은 장사가 아니라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증시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180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려와도 바로 올라서 주는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 차트로 증시를 해석하면 증시가 밀고 올라가고 뉴스가 따라 나오고 악재도 호재로 만드는 그런 증시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추격 매수를 해라. 5월 25일 코멘트, S&P 500 선물 차트가 4180 아래로 내려왔지만 나스닥 100 선물 차트가 황금 차트, 말 그대로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고요. 어차피 상승은 빅테크, 나스닥에서 나올 거라서 S&P 500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당연히 호재가 중요하지만 증시적으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끌어올리면 됩니다. 악재가 없어지고 악재가 호재가 돼서 그냥 끌어올리는 증시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악재가 호재가 될 것이고 악재는 눈 감아지고 호재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 경험상 과거적으로 유예가 되거나 잘 해결이 되었었어서 걱정은 안 했지만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더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5월) 고용보고서도 있었죠. 비농업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지난달 3.4에서 3.7로 증가했고요. 월 평균 시간당 수입은 0.4에서 0.3으로 내렸고요. 전년 대비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이 늘고 실업률로 올랐다. 고용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계속 인원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죠.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아직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해석해 봐야 하는 게요. 한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해서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미 워낙 많은 여러 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더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의 자리까지 다시 고용을 해야 하니 고용이 늘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을 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만두게 되니 사람을 더 찾게 된 거죠. 직원 채용을 더 늘린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서비스에서 전체 증가분의 약 75.8% 차지하고 내조와 접객에서도 증가, 건설에서도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해석하기엔 중산층의 고용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저소득층의 고용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딱 저소득층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중산층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경제가 좋은 거야 하면서 어리둥절하죠. 고용이 그렇게 좋은데 실업률이 올랐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람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임금 상승률. 예상치 수준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추가 임금은 올릴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기도 한데 전에는 공급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요 쪽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임금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져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임금은 조금 낮게 측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가격이 오른 만큼 팁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주치를 줄이려고 팁이 올랐으니 그만큼 임금을 깎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실물 경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지표가 크게 신뢰 있게 보이지는 않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비노급 일자리는 기업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실업률은 가계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또 걸리는 것은 가계 조사에는 자영업이나 개인 근로자들 포함하지만 기업 조사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하냐의 문제를 전문가들도 삼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은 힘들더라도 증시에서는 안 좋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증시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증시는 이격이 있다 말씀드리고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빵을 본 부분을 지표나 경제 상황을 보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증시와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 악재들이 크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판단했고 주식 경험상 증시를 끌어올리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빵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고용이 좋고 임금 상승도 적고 하니 증시에는 호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는 금리 올릴 수 있다고 악재였다가 증시가 올라가니 호재로 사용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판단하려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뉴스의 중요도를 판단을 합니다. 일자리는 많고 취업하려는 사람도 많고 경제도 강한데 금리 동결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6월에 금리 동결 그리고 7월에 경제가 강하면 금리 인상을 제기한다? 말인지 방구인지 그 후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 예측을 한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경기가 좋다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말인지 방구인지 2%의 물가를 이야기하는 연준 지표들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 동결을 한번 하고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과연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금리 인상과 인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경기가 좋다고 하고 금리 인상을 소화할 수 있으면 증시는 오른다. 지금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예측들이 많음에도 증시가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를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진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증시 상승이 크니 골디락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주식을 꽤 깊이 오래 했다고 하면 그래도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증시 상승과 하락에 맞춰서 조증 걸린 뉴스들이 흘러나온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는 가서 보자고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먼저 빵 터지고 호재가 따라오는 증시를 기다렸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패턴이나 차트 흐름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셔야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4175자리. 몇 달 동안 변함없었던 이 노란선. 수요일은 아주 깨끗이 들여밟아 주셨고요. 목요일은 가다가 말고 상승 시작. 하락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아무 방향성도 모르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지켜주었기에 나오는 악재들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석 가능하고, 또 예상하는 고점도 알려드렸었죠. 4,300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다고요. 금요일 고점 4,297달러 75센트. 어마어마하죠. 그곳이 매물대라서 그렇습니다. 매물대. 당연히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긴 왔는데 이거 뚜나? 아니면 뭐 여기서 눌림 주려나? 이렇게 증시적인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게 됩니다. 이제 추세가 변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증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완전 추세 전환은 아니고요. 4,300을 지나게 되면 추세 전환을 했다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 상승이 되면 뉴스가 따라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추격 매수도 하게 되었고요. 차트상은 증시 상승이 지속되면 오르겠지만 분명 눌림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의 차트로만 향후 제가 하려고 하는 추가 매수 자리는, 만약 테슬라가 240이나 아래 근처에서 오르지 못하고 눌림이 나온다 하면 195 구간쯤에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만약 240을 넘어서 260 부근까지 간다 하면 215 구간쯤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20 구간에서도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추세를 보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드린 자리가 매물대이니 기억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경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 하시려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은행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유튜브 보시면서 하시는 주식생활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계속 주식, 증시 쪽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